그 한미 정상회담 그 공동성명 그 기조를 언제까지 유지하실 거예요? 다음 정상회담 때까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정상회담은 뭐 네. 당장 이달에도 또 열리게 돼 있죠. 네. 네,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재개하시겠어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전술핵 배치를 논의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의원님의 위중하면 의원님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죠. 장관처럼, 국방장관처럼. 네, 의원님만큼이나 저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안이한 인식 가지고 전혀 우리 안이하지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총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전혀 아니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전광판에 네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실험 직후 9월 6일 트윗을 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말했듯이 북한에 대한 유화 발언이 안 통한다는 거 깨닫고 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나? 물론 저는 한미 동맹 공조 강화해야 될 시점에 동맹국을 겨냥해서 저렇게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평가와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평가가 나왔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큰 대목 4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사드 사기 추가 반입 이거 보고 누락했다고 난리를 쳤어요. 이때부터 한미 동맹 신뢰가 금가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핵 미사일 안보 위기가 높은 상황에서 분위기에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전자권 조교 한수. 그다음에 이제 평화협정 조금 이따 얘기하고 북핵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8.15 경축사에서 언급했어요. 이 핵 동결이라는 것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 북핵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위험한 말씀을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세 번째 베를린 구상 평화협정 체결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미군 철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 언급 후에 미국에서 코리아 패싱이 우려되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헨리 키신저, 미중 협상하는데 미군 철수 이 조건. 이 사람은 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의 주역입니다. 미군 철수시키고 2년 후에 월남 패망을 초래했던 장본인입니다. 스티브 벤은 백악관 수석 전략가, 마찬가지로 미군 철수 언급했습니다. 이틀 뒤에 잘렸어요.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북쪽에서 주장하고 남한의 동조 세력들이 강조해오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 아시죠? 평화협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꽤 오래전부터 남북 간 여러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안보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의견을 말씀해보세요.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의 동의 없이는 논의될 수 없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말한 사람이 경질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미 양국 정부의 의지는 그것으로 확인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네. 이 얘기들이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이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듭 있는 말씀드리지만 평화협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평화협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미군 철수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권 조기환수도 이것 또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니라요. 가장 최근 것이 물론 해왔지만 분위기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13년에 그 시점에서 얘기할 게 아닙니다. 2013년에 이미 일정한 조건 하에서의 전자권 조기환수가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고요. 그것이 그대로 한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다시 프린트된 것이 이번 한미 공동선언입니다. 이제 분위기에 맞게 좀 하라는 얘기. 우리 국민들 불안하지 않게. 전작권 그걸 몰라서 제가 물어요. 예, 들어가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실험 직후 9월 6일 트윗을 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말했듯이 북한에 대한 유화 발언이 안 통한다는 거 깨닫고 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나? 물론 저는 한미 동맹 공조 강화해야 될 시점에 동맹국을 겨냥해서 저렇게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평가와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평가가 나왔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큰 대목 4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사드 사기, 추가 반입. 이거 보고 누락했다고 난리를 쳤어요. 이때부터 한미 동맹 신뢰가 금가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핵 미사일 안보 위기가 높은 상황에서 분위기에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전작권 조교 한수. 그다음에 이제 평화협정 조금 이따 얘기하고, 북핵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8.15 경축사에서 언급했어요. 이 핵 동결이라는 것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 북핵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위험한 말씀을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세 번째 베를린 구상 평화협정 체결,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미군 철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 언급 후에 미국에서 코리아 패싱이 우려되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헨리 키신저, 미중 협상하는데 미군 철수 이 조건. 이 사람은 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의 주역입니다. 미군 철수시키고 2년 후에 월남 패망을 초래했던 장본인입니다. 스티브 벤은 백악관 수석 전략가, 마찬가지로 미군 철수 언급했습니다. 이틀 뒤에 잘렸어요.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북쪽에서 주장하고 남한의 동조 세력들이 강조해오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 아시죠? 평화협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꽤 오래전부터 남북 간 여러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안보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의 동의 없이는 논의될 수 없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말한 사람이 경질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미 양국 정부의 의지는 그것으로 확인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네. 이 얘기들이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이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듭 있는 말씀드리지만 평화협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한미 정상회담 그 공동성명 그 기조를 언제까지 유지하실 거예요? 다음 정상회담 때까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정상회담은 당장 이달에도 또 열리게 돼 있죠. 네,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재개하시겠어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전술핵 배치를 논의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위중하면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죠. 장관처럼, 국방장관처럼. 의원님만큼이나 저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아니한 인식 가지고 전혀 우리 아니하지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총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전혀 아니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전광판에 네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